지금부터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보건의 날이기도 하고 신문의 날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그 브리핑 내용은 경북의 정체성 찾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단일 국가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 5년째 접어드는데 단일 국가를 하다가 올해는 해외 실크로드가 있으면서 4개 나라 해양 실크로드 거점 나라를 통해서 우리 그 실크로드와 연계한 정체성 찾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광저우, 베트남의 호치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인도의 뉴델리 이렇게 4개 나라를 선정을 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해당 지역에 한 1개월간 머무르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갈 때도 기술인을 데리고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 행사 또 봉사 활동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 그런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인으로서 경북인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공유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마쳐지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성과 보고회를 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할까 또 어떤 게 보완이 되면 좋을까 하는 전반적인 그런 성과 보고에도 연이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일정을 뒷페이지에 보면 먼저 이제 그 4개의 나라는 정했습니다만은 동포 거주의 현황이나 문헌 자료 이런 수집을 완료하고 4월 중에 현지에 가서 방문조사 활동을 한 다음에 6월 중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이 스토리북을 제작하고 현지 조사 편집을 통해서 하게 되면서 10월 이후에는 우리 도립국악단 등 우리 문화예술단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문화교류 한마당이라든지 전시회 성과 보고회 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해외 동포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만 특히 2세대, 3세대들을 위한 그런 자존 회복, 경북인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고 또 실제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스탄불 문화 엑스포를 통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문화의 길이었습니다만 통상의 길이 열린 것처럼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결국은 그 교역이 확대되고 그런 통상이 확대되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출발을 했고요. 세계 시민으로 사는 경북인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경북 출신이면서 디아스포라로 사는 세계 흩어져 사는 동포들의 삶을 이해하고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경북인으로서 정말 세계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을 보고자 했고요. 첫 해에는 경상도에 한 250개에서 200개 정도 경상도 마을이 있습니다. 경상도 분들도 모여 사는데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산린의 강제징용 동포의 70% 가까이가 또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부산항에서 다 실려갖고 산린 가서 또 취재하고 책을 내고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그 파도 강부 간호사를 저희들이 취재를 해서 거기에도 또 경북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다큐멘터리 책을 냈고요. 지난해에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원래는 특히 이제 고려인 150주년, 유라시아 고려인 150주년입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을 취재하고 책을 내고 다큐멘터리를 발간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국에서 저희들 150주년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이제 좀 더 폭을 넓혀서 해양 실크로드를 따라서 거기에 사는 경북인들의 삶을 취재하고 나아가서 이제 2, 3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교류 물꼬를 트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이번 그 해외 동포 정체성 찾기 사업의 특징은 지난 2010년부터 한 4회까지 했는 것은 단일 국가의 우리 해외 동포를 찾아가서 해외 동포 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그 우리 도가 추진하는 해양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연계를 해서 해양 실크로드 상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이 많은 지역을 4개 지역을 선정해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렇게 찾아가서 그쪽에 우리 동포들의 삶을 조명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하고 스토리북을 제작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떨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같이 연결하되 거기에 또 부속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답니다. 그 4개 나라에 있는 동포, 우리 경북 출신 동포를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해외 통상 바자르 내지는 실크로드가 쭉 가게 되면 그게 이제 그에 따른 행사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나가서 그냥 동포들의 생활상이나 이런 걸 미리 조사를 해서 지난번 우리 이스탄불 실크로드 갖는 그런 아마 질문 주신 우리 선교 본부장님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가면 현지에서 다시 그 현지인들하고 어울려 사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단일 나라를 할 때는 시간도 짧고 간단한데 지금 4개국을 해야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들이 뭐 많은 행사를 많이 조사를 하고 또 취재를 하고 책을 내고 현지에 와서 또 여기서 콘텐츠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MBC하고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책 현지 제작 비용도 안 나오는 정도를 들여서 이 취재에 공감해서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려서 4년째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작업을 하면서 주로 이제 그분들이 생애 스토리를 많이 듣습니다. 생애 스토리를 듣고 스토리가 또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한테 꼭 책이나 사진을 다 보내드렸고 현지 동포 사회에 이제 그 동포 조직들이 있습니다. 동포 조직에 이제 책이나 다큐멘터리 제작인을 다 보내드렸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저희들한테 꼭 연락하시고 또 지사님 또 간담회도 하시고 이렇게 좀 뒤에 후속적으로 계속 좀 동포 사회 관계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이제 이 가장 현재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은 사실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저희는 제안을 많이 해줍니다만은 한정돼 있는 예산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원래는 특히나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지금 4개 나라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예상이 되긴 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이 네. 뒤에 보니까 이제 노선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해양시크로드 그런 노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해양시크로드 을 떠나게 되면 이런 노선은 어떻게 되는 예, 이게 이제 이 도청 안에 이제 국이나 과가 주관하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 실크로드는 이제 문화국에서 지금 하게 되고 이 정체성 혼 찾는 동포 해외 이제 사업은 우리 국에서 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정할 때는 해양 실크로드의 루트가 먼저 정해지고요. 그 루트 선상에 있는 4개 나라를 정해서 하게 됩니다. 옛날 그 시크로드 길은 아니라는 맞죠? 해양 맞습니다. 실크로드가 이제 육상 실크로드를 우리 지난해 갔다고 이번에 해양 실크로드가 우리가 지금 루트를 정한 실크로드 선상입니다. 거기 중에서 다는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우리 동포가 좀 어느 정도 살고 있고 있는 이런 나라에 4개 나라를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